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은 항상 교과서적인 치료, 원칙적인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되게 쉽게 접근을 하고 치과사도 쉽게 접근을 하지만 하고 나서 너무 쉽게 탈락이 되고 너무 쉽게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인데, 보통 이제 치아의 치경부, 치아의 목 부위가 패여 있을 경우에 그 부분을 치아생라는 레진으로 그냥 메꾸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이거 메꿔도 맨날 금방 떨어지던데 이거 또 돈 내고 메꾸라고 하는데 이걸 꼭 메꿔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치경부 레진이 굉장히 쉬운 수식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인 치료를 안 하면 금방 탈락이 되는 부위이기도 하고, 레진으로 인해서 잇몸 질환이 시작이 되는 세균이 숨어 살 수 있는 기지를 구축해 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이 케이스를 준비했습니다. 꼬집어 보겠습니다. 왼쪽 아래 어금니에 떼운 게 떨어졌는지 까만 충치 같은 게 보여요 라고 하셨는데, 이제 보시면 이 위쪽에 이런 까만 것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 레진 치료를 해놨는데, 충치 치료를 해놨는데 그 사이에 틈이 있는 거예요. 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변색이 시작이 되고 초기 충치가 시작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색이나 초기 충치에는 제가 치료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 아랫부분이 보시면은 이 부분에 레진을 해놓은 게 떨어진 상황이고, 지금 여기에 레진 사이에 틈이 있으니까 빨갛게 보이죠. 이제 여기가 시린 증상도 있었기 때문에 위쪽 상부의 까만 데는 좀 지켜보시고, 여기는 치경부 레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치경부 레진을 할 때는 반드시 보통 썰커스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부터 삼출액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서 뭔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제대로 레진이 치아랑 접착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완전 넌센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플로이드를 차단하기 위해서 보통 저희가 코드를 꼽습니다. 실을 꽂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드라이가 되고 플루이드가 차단되기 때문에 접착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치경부 레진을 하게 되면은 이게 잘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접착이 제대로 안 됐는데 당연히 잘 떨어지겠죠.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수식들이 이런 원칙적인 치료라는 거예요. 실 같은 걸 꼽아서 액체를 갖다가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한 거고, 보통은 이 위쪽 부분의 에나멜 부위에서 보통 접착 강도를 좀 얻습니다. 이 부분이 에나멜이라는 표층인데 덴틴에 비해서는 접착 강도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살짝 베벨을 줘서 이 부분을 접착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레진이 됐었던 부분이라 그러면 기존 레진이나 충전재는 저는 웬만하면 다 제거를 하는 편이고 표면을 깨끗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접착제를 무엇을 쓰느냐도 굉장히 많은 접착제 종류가 있는데, 저는 아직도 뭐 과거의 방식이기는 하지만 SE 본드가 이 덴티널 튜블에서 올라오는 플루이드 컨트롤 측면에서나 아니면 하고 난 다음에 수루 과민증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고, 최근에 나온 원스텝으로 끝내는 그런 본딩제는 별로 선호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바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두 스텝을 거쳐야 되고, 접착 과정이 복잡하지만 충분히 여기에서 접착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과거에 복잡하지만 이런 방식을 고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레진을 쌓을 때도 적층법으로 충전을 해줍니다. 레진이라는 것 자체가 중압 수축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짜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어서 끝내면 이게 들뜰 수가 있고, 이 수축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위치시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스텝에 걸쳐서 적층법으로 차근차근 쌓아 올려서 이 모양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레진을 잘 다듬어 줍니다. 근데 복합 레진을 다듬어 줄 때는 항상 이 잇몸 부위에서부터 걸리는 게 없게끔 해줘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턱이 진 부위가 있다고 하면은 치아가 만약에 옆모습이라고 하면 근데 이 부분이 옆에 이렇게 패여 있는데 똑같이 원래의 치아의 모양대로 복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잇몸 부위에 이렇게 튀어나오게 메꿔 놓게 되면 이쪽 부위에 한마디로 언더컷이 생기는 거고, 언더컷이 생기면 이 턱이 진 부위에 세균이 살기가 좋기 때문에 잇몸 질환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를 하라고 이 환자의 반대편에 있는 레진을 봤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언더컷의 존재를 볼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이 세균막 보이세요? 세균막. 이 부분은 레진을 이렇게 해놓음으로 인해서 세균막이 여기 발생이 됐기 때문에 잇몸 질환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저는 가급적이면은 환자의 뿌리 모양을 그대로 복원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 치아도 뿌리가 두 개이기 때문에 뿌리가 분명히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요. 이 중간 부분의 퍼케이션 부분을 살려주는 게 해부학적으로 훨씬 더 걸리는 부분이 없는 거기 때문에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간단해 보이지만 이 레진에도 신경 쓸 게 굉장히 많다. 이 환자분이 근데 이쪽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해서 잘 했는데, 반대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 떨어졌으니까 나중에 하고 싶다고 하지만 이제 이런 설명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교체하기를 원하셔서 이제 교체를 해드린 케이스입니다. 이 영상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는 치경부 페임, 잇몸 페임, 치경부 마모, 치경부 굴곡 파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똑같은 이야기예요. 살다 보면은 치아의 이 목 부위에 해당하는 이 부위가 어떤 접촉에 의한 마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합 스트레스 때문에 그 부분에 장력이 발생이 되면서 떨어져 나가서 이 특정 부위가 이제 이런 식으로 패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패이게 되면은 처음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 가까운 곳에 제일 딱딱한 층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아, 시리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늘상 이제 하는 소리가, 치아의 모양이 훼손이 됐다고 하면 본래 건강했을 때의 모습을 자꾸자꾸 복원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치아를 오래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게 레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레진이라는 것 자체가 제대로 오랫동안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접착을 제대로 하는 선생님을 만나셔야 오래 쓸 수가 있는데, 이 접착 과정이 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맨날 비용 주고 때우는데 이거 하자마자 얼마 쓰지도 못하고 떨어져 버렸어요. 아니면 몇 년 전에 썼는데 여기가 떨어졌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 이유는 이 접착 과정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접착을 제대로 하기 위한 원칙적인 치료를 하는 곳에 가셔서 치경부 레진을 받으신다 그러면 생각보다 잘 안 떨어지고 오래 쓸 수가 있더라. 접착 과정을 잇몸에서 올라오는 플루이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부분을 코드로 격리를 해가지고 실 같은 걸 꽂아서 접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접착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에나멜층에서 베벨을 줘서 에나멜 상에서 접착 강도를 얻고, 그 다음에 SE 본드를 통해서 수루 과민증을 방지하는 셀프 엣지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치과사들마다 선호도가 다르기는 하는데 제가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다 써보니까 이걸로 했을 때 가장 환자들이 싫어하는 증상이 덜하기 때문에 저는 SE 본드 과거의 방식을 고수를 해서 한 번에 바르고 끝나는 접착제가 아니고 여러 번 스텝을 거치기는 하지만 옛날 방식으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접착을 제대로 하기 위한 이런 노력이 필요했고, 근데 만약에 지금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게 레진이 됐다 그러면 이 부위가 언더컷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부위가, 한마디로 이 부위에 언더컷이 있다고 하면은, 턱진 부위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잇몸에 정말 안 좋습니다. 턱진 부위가 있다고 하면은 그 부위에 세균들이 숨어 살기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급적이면은 원래 해부학적 구조를 갖다가 복원을 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케이스를 보면 하악 대구치의 경우에는 뿌리가 두 개니까 이 부분이 일자로 지나가지 않고 약간 이 부분이 이렇게 살려놨죠. 그 이유가 뿌리가 두 개라서 그래요. 이 부분을 이렇게 살려서 아래에서부터 걸리는 언더컷이 없게끔 치료를 해준 게 다 그런 원래의 치아의 모습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경부 레진이 굉장히 우리가 쉽게 접하고 쉬운 치료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만만한 치료가 아니고, 굉장히 레진이라는 재료가 장점을 많이 가진 재료지만 테크닉 센서티브하기 때문에 접착에 대한 원칙적인 접착 과정을 거치신 선생님, 그런 노력을 하는 선생님을 만나셔야 제대로 된 치경부 레진을 할 수가 있고 오래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일타 닥터코집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질문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이덴TV에서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덴TV도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